안녕하세요. 공단위 생생활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저희도 오늘 2024년 지방직 7개년 OX 이제 5단원 재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크는 통제, 관리, 감축이라는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통제하고요, 관리하고 계획 혹은 기획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하면 통제하는 거죠. 성과주의하면 관리하는 거죠. 계획 예산하면 기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크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유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의 재정 기능의 기본치로 주장한다.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크가 아니라 누구죠? 머스그레이브다라고 하셔야 돼요. 머스그레이브 자원의 최적 배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스그레이브는 세입면에서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으로 주장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O 되겠습니다. 이제 소득 재분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입면에서는 차별 과세,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 소득 재분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갑니다. 머스그레이브는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치로 주장하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주장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주장한다. 그래 경기의 안정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안정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이다. X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 형식이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다. 우리는 예산주의고요. 미국이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주의라서 미국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발할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X 되겠습니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다라고 하셔야 돼요. 완전성 원칙의 예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입 대체 경비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서 보면 지금 완전성 원칙이죠. 수입 대체 경비 추가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갑니다.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 차관이죠.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일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뭐의 원칙에 예외? 완전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번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X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이제는 해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계상한다. 그 다음에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계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중앙정부 같으면 계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13번 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X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지방의회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깠는데 이걸 예비비로 사용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X 되겠습니다. 자, 15번 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X 되겠습니다. 돈은 누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재부 장관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국채를 발행하자 할 때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포함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전략기획과 분권 축소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X 되겠습니다. 전략기획 맞는데요. 분권을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가재정운영계획 만들고 총액 떨어뜨리고 분야 부문까지 떨어뜨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율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분권을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이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강화할 수 있죠. 강화. 여기를 마음대로 짜라라니까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제시하냐면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제시하죠. 기재부 장관이 제시하죠. 기재부 장관이 우리 분야 부문까지 총액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야 부문까지 최종액을 떨어뜨리다 보니 여전히 하향지고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관리해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X 되겠습니다. 예타가 아니라 총 사업비 제도다. 총 사업비 관리 제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23번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이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타다. 예비 타당성 조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자, 24번 한번 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도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갑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고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타를 실시한다. 여러분 이거는 X입니다. 금액이 틀렸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26번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딩동댕동 O 되겠습니다. 예타는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도입했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1999년 되겠습니다. 자, X 가시고요. 28번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부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회계가 아니라 무슨 회계다? 일반 회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X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요, 여러분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이 예외고 기금 같은 경우는 통일성, 단일성, 여기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 원칙의 예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X 되겠습니다. 특정한 세입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 회계가 아니라 무슨 회계다? 특별회계다라고 하셔야 돼요. 특별회계. 자,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과 달리 예산 편성에 있어 국회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받는다. 다 받아요. 받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니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회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딩동댕동 결산서는 다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회계 예산은 한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X 되겠습니다. 기금이 여러분 한목적성 차원에서 특별회계 예산보다 탄력성이 강하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기금은 단일성, 통일성,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지 않다. X,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강하다. 일반의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의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된다. 딩동댕동 O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동일 회계 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수정 예산,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이다. 에 되겠습니다. X 되겠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정 예산이 그래도 가장 먼저 된다. 왜냐면 처음에 낸 예산이 저절로 통과되면 본 예산이 통과되는 건데요. 중간에 이제 바꿔서 통과시키죠. 그럼 수정 예산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수정 예산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국회 심의 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X 되겠습니다. 이건 본 예산이 아니라 무슨 예산? 수정 예산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2번 갑니다. 수정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초로 확정된 당초 예산이다. X 되겠습니다. 본 예산 되겠습니다. 본 예산. 자,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아니라 딱 일정한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계기지입니다. 계기지. 계속비, 기관 유지비, 여러분 지출 의무 이행. 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전년에 준해. 현재 우리나라는 잠정 예산을 채택하고 있다. X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예산? 준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잠정 예산은 1개월 분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우 있다. X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건 잠정 예산이 아니고요. 1개월 분은 가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정 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 X 되겠습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4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성립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추가 편성된 예산이다. X 되겠습니다. 본 예산 성립 후에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추가 편성된 예산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후에 라고 보시면 되고요. 49번 갑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X 되겠습니다. 뭐 최소 1회 추경을 편성하더라. 국가재정법에 이건 규정되어 없어요.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몇 회를 하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남북관계 변화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가 상승, 대량 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아니라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와 같은. 물가 상승인데 추경해버리면 물가가 더 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협력,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경제협력은 가능해요. 하지만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로 예비비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유사유는 없어요. 뭐 남 도와주려고 빚내서 추경을 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X 되겠습니다. 자, 자본 예산 제도는 조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여러분 이건 X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이라 조세 지출 예산 제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다라고 하셔야 돼요.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인정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예산 지출이 간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 지출은 세상 혜택을 통한 직접적 지출에 성격된다. X 되겠습니다. 예산 지출이 어떤 예산 집행이요? 직접적 예산 집행이면 조세 지출이 세상 혜택을 통한 간접 지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세지출 예산 제도는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번, 57번 같이 연결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조세지출 예산 제도는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 지출의 방법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되겠습니다. 국공채는 사회간접 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인식돼 과다 수요 또는 과다 지출 때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X 발생한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괴리로 인해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X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규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수혜자 부담, 응익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X, 요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유는 세금 냈잖아요. 돈 냈으니까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국공채는 전가하지만 조세는 전가하지 않는다. 바로 세금 걷어서 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성인지까지 한번 가요. 여러분, 성인지 예산제도,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인지 결산 서인은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록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건 결산서가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서다라고 하셔야 돼요. 성인지 예산서다. 자, 66번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등 평가 등이 포함된다. X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6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서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작성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누가? 각 중앙관서회장이 작성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재정 한번 보세요.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책이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싹 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합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영의 통합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보니까. 통합재정에 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안 되겠습니다. B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정부, 지방 정부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비금융 공공부문이다. 비금융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은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는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포함되지만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갑니다. 통합재정은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을 포함한다. 여러분, 우리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싹 다 보는 거 기금까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통합재정이란 말을 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합 예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쓰면 좀 기금이 걸려요. 그때 예산했을 때는 통합 예산을 할 때는 큰 범위 예산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합 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건 구분해서 작성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합 재정 산출 시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X 되겠습니다. 무슨 개념?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X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않는다. 자, 통합재정은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 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 X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1979년 IMF의 공고로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끊고 뒷부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 좀 이따 마저 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